네, 거의 역대급으로 최저 정답률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음. 한번 봅시다. 문제는 한 줄인데 수업문항 하나 한 줄에 불과한데, 그리고 보니까 수업문항 위에 자연상수 2가 이 자연수 2보다 크다. 요걸 이제 힌트라고 참 대단한 힌트를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일단 보아하니 다 미분과환한 함수의 곱과 몫으로 이루어졌고 분모를 0으로 하는 것도 없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거기에다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먼저 무슨 생각이 나요? 미분 때려보자. 그래서 미분 때려봤더니 좀 진행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진행하기 힘든데 가보겠습니다. 여기 분모에 있는 것을 먼저 분자에 있는 것을 gx라고 하고 분모에 있는 것을 hx라고 해가지고 각각을 미분을 해볼게요. 분자 미분해 보면은 미분하고 곱하고 따라오겠죠? 좀 따라 봅시다. 지금 여기 받아 적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다음에 곱하고 미분하고 됐죠? 그다음에 이제 전개를 해야죠. 전개하면서 동류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구조를 보니까. 그래서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곱하고 1 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그대로 나오고, 그다음 이렇게 곱해서 이게 되고 이렇게 곱해서 이게 되고, 물론 여기 마이너스는 뽑아냈고요. 그다음에 x하고 곱하고 또 x 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x 곱하기 2의 2x승, x 곱하기 2의 2x승 동류항을 찾은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상쇄가 됐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두 개가 되겠고, 또 x 곱하기 2x승 여기 이것도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동류항이 없고, 그래서 6개, 항이 6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분자의 도함수. 그다음 분모의 도함수는 조금 더 간단해지겠죠. 다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분하고 곱하고 미분하고, 여기서 동류항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이제 4개가 항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다 2가 곱해지고,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라는 것은 몫의 미분법에 따라서 분모 제곱하고 이제 미분하고 곱하고 미분하고 이제 빼기로 연결이 될 텐데, 우리가 분모 제곱한 건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분모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f 프라임의 부호 변화는 뭘로? 여기 이 도함수와 h 곱하고 g 프라임 h 빼기 g h 프라임이니까,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g 프라임 h, 자 g 프라임 h 그대로 마이너스 짠 g h 프라임.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쓸 수가 있는데, 야 이걸 이제 전개해 가지고 정리를 하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기 싫죠. 그리고 여러분 요걸 정리하는 데만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느낌이 옵니다 여기서. 그런데 저는 이걸로 끝까지 가볼게요.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렇게 시도를 했을 테니까 요 끝까지 가보면은 이것을 열심히 전개하고 정리를 한 결과 뭘 도출시켜낼 수 있느냐,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기까지 전개하는 것까지 보여주긴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방대지고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개하는 것도 힘든데 요 인수 찾아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이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정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게. 시간 많이 걸리는 결과고, 자 여기까지 왔다 치자고.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뭐요? 도함수의 부호가 결국 이 분자의 부호죠. 그런 거니까 이것의 부호를 따진다는 것은 요 괄호친 부분의 부호하고 제곱 빼기 제곱의 부호를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 부분의 부호는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의 부호는 보아하니 어떤 느낌이 들어? 양수 범위에 머물지 않을까? 자신 없으면 미분해봐야죠. 사실은 요거 자체를 또 증가분석을 해야죠. 그럼 요거 자체를 증가분석 해보면은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부호 변화가 한 번 나타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래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극소점인데, 그래서 극소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1 빼기 2의 제곱이 나와가지고
양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게 이제 이 괄호친 부분의 함수인데 요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 전범에서 양수입니다. 쟤는 부호 변화가 없어. 자, 여러분 이제 지금 기분이 안 좋겠지만은 요거 자체는 할 수 있잖아요. 요거 자체가 항상 양수라는 것을 미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자주 했던 일이기도 하니까 요건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남은 건 뭐? 제곱 빼기 제곱의 부호를 체크하는 겁니다. 요게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 되는데, 자, 페이지 넘겨가지고 제곱 빼기 제곱의 부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게 곧 우리 문제에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의 부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어떻게? 합차의 곱으로 이 제곱 빼기 제곱 요 식을 요 함수를 0으로 만드는 x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전후의 부호 변화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건 뭔가요? 보니까 얘는 차가 0인 거죠. 차가 여기서 차가 0인 거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합이 0인 x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 지금 굉장히 호흡이 길고 하나하나 할 게 많아서 그렇지 각각을 또 하려면 해요. 요것의 실근이 어떻게 존재할까 체크해 보면은 이게 좌변과 우변 함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지. 먼저 우변의 함수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는 형태가 나올 것이고, 실수 전범의 증가 함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뭐가 되냐면은 요걸 또 미분을 해봤을 때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x가 한없이 작아지게 되면 1로 수렴한다는 사실, 요걸 알게 되는 것이니까 교점이 하나만 생겨. 어디서? 0,1에서. 그래서 이제 0이라는 실근 하나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럼 좀 따라 보세요. 인내심을 갖고.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의 실근을 찾기 위해서 우변은 똑같잖아요. 우변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좌변에 있는 것은 여기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요 함수를 x축에 이제 대칭 이동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 보면은 요게 감소하다 증가하게 되는데, x가 한없이 작아지면 되면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x가 한없이 커지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데, 그럼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요 증가 속도가 좌변의 증가 속도가 우변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니까 역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쭉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이니까 또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특정하기는 머리가 깨지지만은 음의 실근 한 개, 양의 실근 한 개, 요게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 실력을 충분히 손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우리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게 3개가 있다. 이제 그걸 파악한 거고, 그 전후에 이 제곱 빼기 제곱 이 식의 부호 변화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은 것이고, 그것은 이 괄호하고 괄호 합차의 부호, 합과 차의 부호 변화를 알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차의 변화라는 것은 잘 보시면은 이건 뭔가요? 여기 1 빼기 요식, 요식에서 요식을 뺀다는 얘기는 요겁니다, 여러분. 요 함수에서 요 함수를 뺀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 번 바뀝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뿔뿔 마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호 변화가. 이게 이제 차의 부호 변화고, 그다음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요 합의 부호 변화라는 것은 뭔가 이거죠. 지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요 함수였거든. 요 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그러니까 요 함수에서 요 함수를 뺀 것의 부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0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해주면 마 뿔뿔 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합의 부호가 마 뿔뿔 마. 그럼 이제 곱해 보면은 뭐가 돼요? 마뿔 마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0일 때 극대라는 거 확실한데, 극소는 우리가 값을 특정하지 못한 알파에서 베타에서 극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극소 값 중에 가장 작은 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해?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 극소값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알파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알파를 특정하지 못하나 뭐예요? 요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요 fx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은 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추적을 해야 되겠죠. 저걸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아하니 봐보세요. 2의 알파승 플러스 알파가 여기 있잖아 여기. 그리고 1 빼기 알파 곱하기 2의 알파승, 요거는 이거랑 부호가 반대니까 이걸 다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먼저 분자부터. 그러면 뭐가 보여요?
여기 알파가 대입한 식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것의 부호랑 이것의 부호가 거꾸로구나.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여기 2의 알파승 더하기 알파 요거랑 부호 거꾸로 된 게 같으니까 분자가 이것의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뭐 할만한 계산이고, 그다음에 분모는 아직 손을 안 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분자를 전개를 해보면은 완전 제곱식 전개한 거죠. 분모도 분배해서 전개한 거죠. 전개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만 해보면 되냐면 여기 알파 곱하기 2 알파승 있죠. 이것을 알파 곱하기 2 알파승은 이거 넘어가서 1하고 알파고 2 알파승 더한 거. 그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2배 해주고, 이건 또 그걸 제곱한 거거든. 걔만 반영을 한번 해보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봐봐요. 이제 요 놈만 한 번 더 전개를 해봤을 때 전개한 거예요. 봐봐요. 제곱이 여기 또 있어. 그럼 그게 2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한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했어요. 요것에 2배가 있죠. 그 다음에 알파 제곱에 2배가 있죠. 그리고 요 부분 1하고 알파고 2 알파승 각각 2배씩 된 거, 이게 그대로 있네. 근데 알파 곱하기 2 알파승이 뭐였어요? 바로 요 세 개 합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 알게 되느냐? 분모가 분자의 정확히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이 값이 딱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죠. 똑같은 방식으로 저 이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두 개의 극소값이 동일하게 마이너스 2분이 나오니까 최소값이 되는데 답이 구해졌는데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이런 이게 실제로 손으로 이걸 쭉 그 빠짐없이 풀어가면은 한 4, 50분 걸릴 것 같아. 대략. 시간 망하죠. 곤란하죠. 그 시간에 다른 문제를 다 푸는 게 낫지.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뭐 결론이 나오긴 나온다 아니 그걸 확인하는 것이었고, 여러분 시험 볼 때도 항상 뭐 최대 최소 문제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해서 미분 때려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답변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대안을 찾아봐야 하는데, 자 대안을 찾아봅시다.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찰을 해봅니다. 분자 분모가 무관하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 느낌이. 예? 여기 2의 x승을 제곱해가지고 2의 2x씩 나오고, 그 다음에 x를 제곱해가지고 x제곱이 나오고, 또 x하고 2x승 요것을 제곱한 게 또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지고,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뭔가 이 분자에 있는 것들을 재료로 해가지고 분모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분자 분모가 무관치가 않아. 그래서 뭘 시도해 보느냐, 이 분자 분모의 관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요.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요? 얘를 제곱을 해보는 거죠. 얘를 왜? 제곱한 게 막 나오니까. 응? 그래가지고 2의 x승 플러스 x 이거 제곱을 해봐요. 해봤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아직 건드리지 않았는데 얘도 얘네들과 무관치가 않겠거든. 그잖아요. 얘를 제곱을 하면 이 둘의 곱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제곱을 해봐. 1 빼기 x 곱하기 2x. 그걸 제곱을 해봐. 제곱을 해봤더니 글쎄 플러스 2배 마이너스 2배 이거 똑같네. 상쇄가 되겠네. 합친다면. 그래가지고 합쳐봤더니 뭐가 나면 상쇄되고 얘하고 얘가 있는데 합친다면, 그러니까 상쇄를 생각해가지고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뭐지? 얘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분모하고의 관계를 생각하거든. 분모가 이거네. 남은 4개? 상쇄되고 남은 4개? 그래서 분자에 있는 일종의 인수 이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결과가 분모가 된다는 것.
제곱 플러스 제곱이 분모와 똑같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거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 제곱, 그러니까 이런 거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ab 이런 구조, 이런 구조. 이런 구조니까 얘는 제곱 플러스 제곱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2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2ab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제 정확히 하자면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은 들어가야 되겠고, 되겠죠? 그래서 이 fx 요것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이 지금 자 보이죠? 분모만 생각하면은 요게 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2ab보다 크거나 같다. 단 절대값 씌우고 그게 분모에 있으니까 이제 부등호 방향 바꿔가지고 요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분 안 좋아? 왜?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발견하냐 그 말이지. 인정인데 그나마 우리가 근거를 생각해 보자면은 이거죠. 수험생 입장에서 제곱하면 이게 나오네. 제곱하면 이게 나오네. 얘를 제곱하면 이게 곱이 나오네. 그것은 제곱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거 인정한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지 뭐. 다 약분되고. 그래서 fx의 절대값을 씌운 것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나와요. 그럼 그 얘기는 절대값이 벗기면 fx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여기 fx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의 범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서 답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거는 중요한 얘기죠. 이제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죠.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과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서 그리고 and 마이너스 2분의 1 때가 존재해야지. 네?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된 경우가 존재함을 확인을 해줘야지. 그래야 최소값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됐다면은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x가 존재하는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체크하지? 이게 바로 실근의 존재성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즉 실근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라도 있긴 있으면 돼.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확인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식을 변형을 일단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2를 여기다 곱했다고 합시다. 여기 분모를 이쪽으로 옮겼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변에 있는 것을 다 이항하면 뭐가 나와요? 자, 완전 제곱식 나오는 거 보이나요? 그죠? 제곱 플러스 2배의 곱 이게 나오는 거니까 자,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실수 x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하겠다는 것은 요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x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한다는 얘기고 완전 제곱식은 둘의 합이 완전 제곱식 0이 되려면 둘의 합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 가로친 것에 둘의 합이 0이 되는 x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체크해요? 실근의 존재성. 뭘로 체크? 사이값 정리 반드시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배점이 꽤 되지. 응?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론 낸 거하고 사이값 정리 구사해서 결론 낸 것은 뭐 50점하고 100점 그 정도 차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평소에 하듯이 이렇게 새롭게 함수 뭐 여기 gx라고 해도 되고 새롭게 함수를 정의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뭘 찾고 싶은 거죠?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양의 함수값, 음의 함수값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낸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인데 적당한 걸 대입해 가지고 함수값이 양수 나오게끔 하고 음수 나오게끔 하고 한 것은 할 만하거든. 그게 바로 사이값 정리 위력이죠. 자, 질러봅시다. 뭐 대입할까요? 0은 일단 써봐야죠. 지수함수 있는데. 그래서 0 대입해 보니까 여기서 1, 0, 1, 0 해가지고 2가 나옵니다. 다음 이제 뭘 찾고 싶어? 음수가 되게끔 뭔가 적당한 게 들어가면 좋겠어.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질러보자면은 우리가 괜히 여기다 막 분수 같은 거 넣을 필요 없잖아. 소수 같은 거 넣을 필요 없잖아. 일단 자연수부터 생각을 해봐야지. 존재성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 실근의 존재 범위가 아무리 넓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근데 또 괜히 또 큰 수를 할 필요는 없죠. 지수함수다 보니까. 그러면 적당한 자연수를 이제 양수로는 1, 2, 3, 4를 대입해 볼 생각을 해보고
음수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대입해볼 생각을 하는데 자 봐보세요. 우리는 음수를 찾고 싶어. 음수의 함수까지 찾고 싶어. x의 자연수, 양의 정수 집어넣을까요? 음의 정수 집어넣을까요? 질러보세요. 질러봐. 뭐 집어넣을까? 보니까 양의 정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음수가 나올 가능성이 더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1 집어넣어봐. 일단 간단히 1 집어넣으니까 2, 1, 1, 마이너스 2 해서 또 2가 나와버리네. 이러면 좀 불안해지죠. 뭘 집어넣을까? 좀 더 키워볼까? 물론 그래도 되죠. 2를 집어넣었는데 2의 제곱 2, 1, 마이너스 2배 2의 제곱 그럼 어떻게 돼요? 3 빼기 2의 제곱 됩니까? 아 됐구나. 3 빼기 2의 제곱 해가지고 음수가 되겠구나.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힌트를 이것 때문에 줬구나. 응? 그 대단한 힌트를 2가 2보다 크니까 제곱한 건 4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음수라는 게 거기서 나오겠구나.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 H1이 2라는 걸 확인했으면 1과 2 사이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 0과 2 사이일 수도 얘기도 좋고 뭐 다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존재성이 중요한 얘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실근이 하여튼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게 존재하니까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실수 x가 바로 이 실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마이너스 2분의 1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면은 요것만 찾아냈다면 제곱 플러스 제곱이 분모가 된다는 것만 찾아냈으면은 뭐 할 만한 계산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떠나서도 이 실근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사이값 정리를 확인하는 절차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기분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안 좋아. 이제 이걸 발견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자,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보겠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1 플러스 제곱이 있네. 1 플러스 제곱이 있어. 그리고 그 제곱된 것들이 여기서 막 나옵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곱도 있고 1 플러스 제곱, 1 플러스 제곱. 이제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한 가지 좀 떠오를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쉬운 질문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문제를 보는데 무언가의 제곱 플러스 무언가의 제곱 이퀄 1이야. 그러면 그 뭔가를 제곱된 뭔가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죠. 코사인 사인. 그죠? 그거는 답변할 만하잖아. 비슷해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사실 똑같아. 1 플러스 뭔가의 제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탄젠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으로 간단해지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이제 제곱된 거 2의 x승을 탄젠트 알파로 치환해 보고 요 x를 탄젠트 베타로 치환해 보고 각각. 그러면 이제 요 생각만 했으면은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를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2x승 지금 실수는 x는 실수 전체입니다. 그럼 2x승은 모든 양수가 다 가능하죠. 그럼 탄젠트 값이 모든 양수가 나오게끔 해주려면은 일사분면이 딱 적합하겠네. 0과 2분의 파이 사이 열린 구간으로. 그다음 x는 실수 전체니까 탄젠트 한 사이클 나오게끔 열린 구간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파이 요 범위로 잡아주고 요 식을 한번 변형을 해봅시다. 일종의 치환을 한 것이죠. 삼각함수로. 그러면은 분모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 바로 바꿀게요. 시컨트 제곱 알파.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베타 시컨트 제곱 베타. 그 다음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의 합이 있고 1 빼기 둘의 곱이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분모의 시컨트 제곱이 있으니까 이게 분자에 뭐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가 곱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암산 되나요? 뭐 될 수도 있겠고 조금 보기 편하게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 지금 분모를 올린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분자 분모에다가 다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를 곱한다고 생각해도 좋고 뭐 같은 얘기죠. 그럼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쪽 괄호에다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하나씩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에다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하나씩 곱했다고 치면 왼쪽 가로에 남는 건 뭐가 돼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가 되고 오른쪽 가로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돼버리니까 정말 덧셈 정리가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가지고 이걸 또 우리는 이 최대치수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그 배각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2알파 플러스 2베타의 사인 그것의 절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이것의 범위니까 2알파 플러스 2베타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 체크하면 되겠고 여기 알파가 요 범위니까 2알파는 0과 파이 사이 베타가 요 범위니까 2베타는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 사이 둘의 합은 마이너스 파이와 2파이 사이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사인의 한 사이클을 초과하죠. 한 주기를 초과하니까 최소값 최대값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다 들어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 값의 최대값은 1인 경우가 존재하고 지금 우리 지금 최소값이죠. 문제. 최소값 마이너스 1인 경우 존재하고 그래서 절반을 하게 되는 거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제일 할만하겠네. 요건 좀 할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먼 길을 걸어왔는데 교훈은 뭐예요? 교훈은 미분으로도 하려면 하겠으나 시간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겠다.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다.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희박한 경우입니다. 근데 또 이제 연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사실은 의미가 있죠. 분모와 분자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제곱해서 뭔가 이 관계가 돼. 그래서 분자 분모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1 플러스 뭔가의 제곱 요거였으니까 이 탄젠트로 치환하는 이런 것도 가능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이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적분할 때 삼각치환은 잘 안 하는데 요새 그런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알고는 있을 거야 아마. 분모의 루트하고 1 빼기 x제곱이 있다. 그러면 x를 탄젠트 세트로 치환한다든가 분모의 1 플러스 x제곱이 있다. 그러면은 x를 또 탄젠트 세트로 치환한다든가 그것과 논리적으로 같은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잠깐만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갈 텐데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은지 알겠죠 사실은 이제는 어떤 점에서 똑같아? 여기 이제 2만 제외하고 2x를 제곱한 게 여기 있고요 코사인 x를 제곱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개수 제외하면은 2x하고 여기 요거하고 이렇게 얘를 제곱한 것이 이렇게 곱해서 또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구조가 동일합니다. 사실 본질은 똑같은 문제를 이제 두 개를 내놓은 것인데 그럼 여기 첫 번째 방법은 생략하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방법으로 간다면 방금 얘기한 이유에서 요 제곱해보고 제곱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을 수도 있고 약간 변형이 됐을 수도 있겠지. 근데 같아 버리네 아예. 보죠?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보면은 분모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계산 과정은 생략한 것이고. 그래가지고 여기 분모를 분자에 있는 이 인수들의 제곱으로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 이럴 때 이제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1과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 범위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결론 최대값 2분의 1 낼 수는 없고 이제 존재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2분의 1인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지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뭘로 사이값 정리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분의 1인 실수 x가 존재하는지 체크한다는 것은 이 식이 이제 정리한 결과죠. 0이 되는 x가 존재하는지 체크하는 것이고 또 사이값 정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음의 함수값, 양의 함수값 찾는 게 목적이니까 지수함수 있으니 0을 대입해 볼 거 아니에요. 0 대입해 보겠죠. 그래서 0 대입해 보면 2가 나와. 그다음에 뭐 여기 써져 있는데 그다음에는 뭘 집어넣겠어요, 여러분?
이 코사인 값을 다뤄야 되는 거니까 특수각을 대입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이런 값들을 대입해 본다거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런 것들 대입한다거나 그렇게 할 텐데 여기도 보니까 뭘 대입하는 게 음수 찾기가 편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해주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해 본 겁니다. 그리고 2분의 파이 대입했을 때보다 플러스 2분의 파이 대입했을 때보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입한 게 요 값을 또 더 작은 양수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대입해봤더니 요 0 되고 0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입했을 때 이게 1보다 작아져서 음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근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 이 최대값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되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고 요 세 번째 풀이도 마찬가지. 그럼 여러분 세 번째 풀이는 어떻게 치환하겠어요? 2x를 탄젠트 알파로 치환하겠고 코사인 x를 탄젠트 베타로 치환하기보다는 2탄젠트로 치환해야 되겠죠. 이렇게 치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 가지고 양수가 다 나와야 되니까 요 범위. 이거는 여러분 이제 조금 까다롭게 그 교통 정리를 잘 하면 되겠네요. 얘는 어떻게 돼야 되나? 지금 실수 전체니까 x가 실수 전체니까 이 코사인 x라는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모든 실수가 다 나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러면 요 2탄젠트 베타도 그 범위 안에서 나오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값이 어느 범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 그죠? 그래서 이 예각에 있는 것 중에서 탄젠트 값이 2분의 1인 것을 이제 베타 제로라고 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베타 제로부터 플러스 베타 제로까지 범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점을 포함해 가지고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 범위에 있는 것만 대상으로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이죠. 이게 조금 피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입해 가지고 정리를 해. 똑같아. 정리했던 식도 똑같아. 세상에. 그래서 식도 똑같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건 뭔가? 이 2알파 플러스 2베타의 범위를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알파의 범위가 이러니까 2알파는 0과 파이 사이. 이건 이제 괜찮은데 2베타의 범위가 요 탄젠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예각 중에서 그 마이너스 베타 제로부터 플러스 베타 제로까지 이 사이인데 이제 두 배를 했어요. 그럼 요 2알파 2베타 합치니까 요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베타 제로 값을 뭐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죠. 왜냐하면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요 2알파 플러스 2베타의 사인 값이 1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만 체크하면 돼. 그러면 그것만 체크하려면 뭐예요? 2분의 파이가 들어있나? 그것만 체크해도 충분해요. 논의하는데. 그러면 어떤가? 얘는 음수란 말이지. 그리고 얘는 파이보다 큰 값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이 0과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요 범위 안에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 최대값이 사인 값의 최대값이 1이 되는 거니까 fx 최대값이 2분의 1이다. 요게 이제 사실 본질은 똑같은데 요 범위 설정만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피곤했던. 근데 이제 결론 내는 데는 별 부담이 될 것도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런